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호주 오스트리아에서 영사로 근무하셨거든요. 아주 우리 그 명품 강사님을 모시고 노예 주체로 우리 유기농 공부하게 되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예, 고맙습니다. 예. 저기 금요일마다? 레이윤? 예. 해요? 그 여기 강사님 되어서 예, 금요일 10시. 그리고 금요일 10시. 예. 여기 오신 분들한테서 하나씩 논해서 드리려고 햄버거를 하나씩 사왔으니까 배고프면 먼저 드시게 하셔도 되고 이따 드시고. 몇 시까지 하는데요? 아침 8시에요. 몇 시까지 하세요? 12시요. 12시. 그러면 지금 저희 나보다 할까? 너무 오래해서 조금만 기도해. 있다. 김봉 저기 여기 저 김봉환 박사도 오니까 온다. 오래해도 지루해. 아니 너무 소식이 늦어가지고 올 사람도 못.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코로나 시국으로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모여주셔가지고 상당히 열정이 감동적입니다. 저는 윤승서라고 하고요. 지금 BC주에서는 사암 소사이어티라는 비영리 단체에 소속돼 있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친환경 농업 보급하고 농업을 통해서 좀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이런 활동입니다. 일단 윤승서, 예, 여기서 레이윤으로 해도 됩니다. 예전에 그 한국에서 제가 견학을 하다가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글이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글이래요. 아니 글씨가 아니고 이 말 자체를 네, 정약용 선생님 책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데 네, 글을 이제 저분이 쓰셨는데 이제 하농 작초 제일 수준이 낮은 농부는 풀을 기른다. 중농 작곡 중간 수준의 농부는 곡식을 기른다. 상농 작토 아주 훌륭한 농부는 흙을 기른다. 그다음에 여기 성농 작인 이제 성인의 단계에 들어간 농부는 사람을 길러낸다.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이 글을 보고 초 이러면 이제 뭐 잡초를 막 길러내 가지고 게으르게 농사 짓는 사람을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곡식하고 대비해 가지고 채소나 약간 옛날에 식량이 아니라 좀 부차적이었던 것들 뭐 이런 걸 말할 수도 있겠고요. 곡식은 이제 제일 중요했잖아요. 옛날에 농사 지었을 때 쌀하고 뭐 보리나 감자, 고구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농사 짓고 겨울에 쉬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겨울에 흙을 이제 보살피기 시작하는 그런 농사. 그러니까 식물만 길러내는 게 아니라 흙을 보살펴서 흙이 이제 식물을 길러내게 한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을 이제 상농작토라고 했죠. 근데 뭐 여기까지는 아주 기술적인 농사잖아요. 농사의 기술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흙을 다룰 줄 안다 이런 말이 되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이게 정말 감동적이었죠. 성농작인 이제 사람 농사를 한다 이 말이 되는데 무슨 뜻일까요 이게? 사람을 농사한다? 사람 농사를 짓는다. 착한 사람을 만들면 그렇죠. 성실하고 착한 사람. 저 윤미향 같은 사람이 아닌 그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죠. 옛날 우리 선조들의 가장 그 중점이 어떻게 하면 바른 사람이 되는가, 군자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되는가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 자체, 농부 자체도 농사를 통해서 점점 수양을 하고 자연하고 가까워지고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또 이런 농사가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고 올바라지고 건전해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옛날 어르신들이 이미 모든 좋은 말씀을 다 하셨어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도 이런 일이고 저희 시작을 해서 이 글로 좀 하고 싶었고
특히 요 끝에 두 가지 흙 기술적으로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잊지 말고 이제 작인 사람을 길러낸다 이 부분을 우리가 8번 하는 걸로 아는데 그때 마음속에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갔던 얘기로 잠깐 시작할게요. 여기가 필리핀 내전을 겪었던 마라위라는 곳이고 뭐 빌딩이고 뭐고 완전히 다 가루가 돼가지고 그 처참해. 아직 복구가 진행 중이고 반군하고 정부군이 붙어가지고 몇 개월간 이 도시 자체가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여기에 가가지고 그 농민들을 만났어요. 여기서 필리핀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인데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농사를 봤는데 정말 참 비참한 농사죠. 비참한 농사. 여기 보시면 이게 필리핀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작물이 자라고 있는 모습. 근데 뭐가 문제죠 지금? 거름이 부족해. 수분이 없어요. 네, 여기에 흙이잖아요. 이 직사광선이 그냥 흙을 막 내리쬐고 있잖아요. 그 흙이 다 말라버리고 미생물이 다 죽고 그럼 이게 또 바람 불면 흙이 다 날아가잖아요. 비가 오면 흙이 다 씻기고 그럼 점점 그 흙은 항상 표면이 가장 비옥하거든요. 표면부터 흙이 점점 쓸려 내려가면서 흙이 다 사라져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럼 더 가난해지죠. 근데 이렇게 가난을 부르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자기들이 농사가 그렇게 문제 있다는 걸 모르죠.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지으라고 가르쳤고 자기들이 아는 건 이거고 전통적인 농업은 잊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냥 다 이렇게 해가지고 밭 갈고 그 화학비료 뿌리고 농약 치고 뭐 이러면서 길러요. 그런데 이제 흙이 점점 죽으니까 아무리 비료를 주고 농약 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수확이 계속 줄어들어. 그러니까 우리 비료 다 줬는데 왜 안 크냐 이렇게 물어본다. 사실 비료를 줬기 때문에 안 크는 거죠. 화학 비료가 흙을 자꾸 망가뜨리니까 안 크는 거잖아요. 그 거꾸로 생각하시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이 가지인데 이 땅이 다 갈라지고 그냥 사막이죠. 사막 거의. 이런 땅에서 길러가지고 농약 쳐가지고 먹어요. 팔고 하는데 근데 정말 가난하잖아요. 흙이 가난하잖아요. 흙이 가난하면 사람이 가난하죠. 가난한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왜 이렇게 울창하죠? 그죠? 여기 정글이잖아요. 사람이 손댄 데는 왜 이렇게 척박하죠? 자연 그대로 있는 곳은 막 나무가 망고도 자라고 바나나 자라고 막 엄청 야자수 있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농사만 지으면 땅이 이렇게 돼요. 이게 바른 농사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이런 농사를 지었던 게 아니죠. 이거는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말하는 관행농업이라고 부르는 화학 물질을 사용하고 기계를 사용하고 농약, 제초제, 비료 이런 걸 쓰다 보니까 흙이 점점 망가지죠. 근데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나 다른 나라의 그 지혜로운 선조들이 했던 농사는 이런 농사죠. 흙이 점점 야생과 똑같이 계속 비옥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그러니까 이런 농사가 아니라 이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좀 얘기하려고 하죠. 사람들한테, 그 필리핀 분들한테 이런 걸 말하고 싶은데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막 흙이 망가지고 있다고 막 하소연 하는데 여기는 안 망가지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진행되는 원리를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거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도 그런 일입니다. 전부 다 이제 벌레 먹어가지고 씨앗은 전부 또 사와가지고 사용하죠. 유전자 조작한 씨앗이랑 다국적 기업에서 파는 씨앗들을 사와가지고 재배하고 재배하면 채취가 안 돼요. 종자가 안 나오거나 다음 심어도 엉뚱한 그 작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를 쓰거나
전부 농약에 코팅돼 있죠. 이거 막 씻어내면 이렇게 됩니다. 물이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심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그분들 화장실인데 우리는 그래도 전부 다 인분하고 똥오줌 받아가지고 아주 귀하게 습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냥 이건 아주 더럽고 사람이 건드리지 않는 그런 거예요. 거기 엄청난 자원이 다 있는데 이거 보내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러고 나서 흙은 다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막 화학비료 뿌려야 된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또 비료 사야 되지, 농약 사야 되지, 제초제 사야 되지. 돈이 없잖아요. 딱 빚지는 거죠. 그러면 생산물 자꾸 떨어지죠. 그럼 팔아도 돈이 안 생기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가난해져가지고 결국 흙이 다 망가지고 식량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뭐 도시로 가야죠. 도시로 가서 직업이 없잖아요. 그럼 뭐 운이 좋으면 취직하겠죠. 운이 안 좋으면 대부분은 이제 뭐 불법 활동으로 뭐 조직 폭력배가 되든지 뭐 여성분들은 그런 비참한 일을 하든지 그렇게 되죠. 이게 필리핀의 아주 흔한 광경들인데 옛날에 전부 정글이었어요. 전부 막 울창한 나무들이 우거졌던 곳을 사람 다 벌목하고 나서 커피를 기르고 30년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흙이 한 이만큼 있었겠죠? 여기 쭉 내려가가지고 흙이 다 내려가죠. 이게 비 올 때마다 다 쓸려 내려가는 자국이 돼요. 흙이 다 유실되죠. 흙이 1cm 이렇게 생기는데 1000년 걸립니다. 1000년. 1cm. 그럼 1m 생기려면 10,000년. 이거 한 몇만 년 흙이 막 다 쓸려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필리핀 분들한테 이걸 보여줬어요. 이거는 이제 그분들 밭의 흙이고, 이거는 밭에 바로 옆에 있는 그 나무 밑에 흙. 밭 바로 옆에 있는 그 흙도 이렇게 좋아요. 하필 밭은 꼭 이래요. 사람이 손을 대면 이래. 그래서 이 밭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흙을 이렇게 살리는 농사, 그거를 해야 된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거 원리를 알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또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들고 효과가 좋고. 근데 이런 지식들이 잘 보급이 안 돼요. 뭐 지식이라 그러면 요즘 사람들 전부 뭐 과학의 발달만 그냥 최고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화학물질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기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 결합시키고 뭐 스마트하게 만들고 이런 생각만 하거든요. 유전자 어떻게 하면 조작해가지고 더 효과적인 생물체 만들어내 이런 거 생각하는데 사실 다른 쪽 방향으로 가면 훨씬 쉽고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우리는 연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과학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아주 순박하고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여기는 이슬람 지역인데 아주 애기들도 너무 귀엽고 근데 참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제가 찍었던 뭐 집들도 있고 한데 그런 건 안 실었는데 농약 친 고구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을 얘기했을 때 어떤 농사를 지으면 좋겠는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이런 정도 5가지 정도를 할 수 있는 농사면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제 농사를 지으면 일단 좀 수량이 나와줘야죠. 너무 적게 나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품질이 좋고 아주 그 영양가 많고 사람이 먹었을 때 건강해지는 사람이 먹었을 때 병드는 게 아니라 그런 음식 만들어내면 좋죠. 요즘에 그 음식들 먹어보시면 이제 어르신들 계신데 옛날에 한 50년, 60년 전에 먹던 거랑 맛과 향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 안 드세요? 옛날에 먹던 음식하고 요즘 먹는 음식이 미네랄, 비타민, 뭐 아미노산 이런 거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 막 10% 막 이래요. 5% 막 이래요. 그러면은 옛날에 이게
한 개 먹으면 되는 거를 요즘에는 막 30개씩 먹어도 몸은 영양 결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거는 과잉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또 농약 잔류된 거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당연히 병이 걸리죠. 그렇게. 그래서 좋은 품질의 아주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만들어내자. 예, 화학 물질 없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생태 친화적으로 하자. 이게 그 아까 사진 보셨지만 농사를 몇 년 짓고 나면은 흙이 막 사막처럼 변해버려 가지고 그냥 막 뻘겋게 뭐 노랗게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런 거는 서스테이너블 하지가 않죠. 지속되지가 않아요. 그럼 몇 년 하다 보면 더 이상 농사 못 합니다. 그래서 서스테이너블, 생태 친화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그런 농사를 짓자. 이거 얘기하면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아주 자랑스럽죠. 우리는 한반도에서 10,000년을 농사를 지었어요. 역사가. 10,000년 동안 요즘 서양 학자들이 말했던 지속 가능성 이런 개념 있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지속 가능하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계속 땅이 논이 밭이 막 비옥해졌잖아요. 그래서 각 물려받은 그 땅인데 지금 우리 농사 어떻게 지어요? 거기다 그냥 막 농약 퍼붓고 비료 넣고 해가지고 흙이 다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농산물들이 다 오염이 돼요. 사람들은 병들어. 그래서 한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좋은 농사죠. 아주 수량도 괜찮고 고품질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한다. 이 정도만 해도 아주 좋은데 한 단계 더 나가서 근데 그런 농업을 아주 싸게 아무 비용 안 들이고 하면 어떨까 이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들 세 가지를 한들 농약 사야 되고 뭐 비료 사야 되고 제초제 사야 되고 종자 사야 되고 기계 사야 되고 연료 사야 되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은 농민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리고 농산물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비용이 올라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농사 비용 자체를 확 줄여버려서 아예 거의 농사 비용 없을 정도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정도 하면 아주 훌륭하죠. 이 정도 농사 할 수 있으면. 마지막은 이제 하나 더 붙였는데 농민의 주권, 재배자, 기르는 사람의 그 어떤 권리.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아무리 좋은 농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을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필리핀 농민들 그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것도 봤지만 자기들의 전통 지식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옛날 선조들이 어떻게 농사 지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농사 지으시던 거 그거 그 구시대 비과학적, 비위생적, 비효율적 이러면서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지혜들이 숨어 있거든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조선의 농업을 이렇게 연구해 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좀 알리려고 합니다. 서양에서 오히려 더 좋아해요. 아시아에서 이런 농업을 했구나. 그러면은 옛날에 한 100년 전에 그 미국 농무부 국장이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돌고 나서 아주 기절을 하면서 쓴 책이 있어요. 이런 농업을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미국 통계하고 아시아 통계 갖다 놓고 같은 땅에서 생산량이 얼마나 다른가 다 보여주고 아시아는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해내는데 근데 그건 계속 좋아지고 있다 막 이러면서 쓴 책이 있어요. 그게 100년 전 얘기입니다. 1910 몇 년도에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거를 교류하면서 우리가 아시아에게 배우고 우리 과학을 또 전해주고 하면은 세계가 얼마나 더 화목하고 좋아지겠냐 막 그런 얘기 했는데 일제 식민지 오고 막 전쟁 나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는 많이 잊어버렸는데 지금 오히려 계속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서양에서 오히려 아시아의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많이 가져갔고 서양 그 알버트 하워드 씨라고 서양 유기농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도 사실은 영국 사람인데 인도로 파견을 갔어요. 인도에 가서 한 수 가르쳐줘라. 인도 농민들 저게 뭐냐. 영국의 이 선진농업 가르쳐줘라. 딱 갔는데 이 사람이 인도 농민들한테 한 수 배워요. 이런 걸 하다니 하면서 유기농이라는 걸 그 만들어내죠. 사실 유기농을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옛날에 화학 없었을 때 전부 유기농이었잖아요. 인도 사람들 다 유기농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분이 뭐 나름대로 뭘 정리해가지고 과학적 관점에서 유기농이라고 하는 걸 좀 그 전파를 해서 유명해지셨는데 거기서 퇴비 만들기, 서양에서 말하는 콤포스팅 이런 거 나오고 그래요.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인도에서 그 아이디어를 다 얻은 것들이고 그 콤포스팅 요 중요한 기술들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강의 한 번 할 때 기술을 하나씩 딱 알려드릴게요. 기술 뭐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냥 막 이런 이론 강의 막 하고 나면은 막 듣다가 집에 가면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기술을 강의할 때 이런 걸 쭉 설명드리고 기술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강의 끝에 가서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가장 쉬운 거, 만들 필요도 없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농민의 주권이 중요하다. 이런 아무리 좋은 농사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써야 되고 그 제품을 구매해서 쓰면서 그걸 어떻게 만들 줄 모르고 그러면은 제품 가격 올라가면은 농민은 이제 점점 가난해지죠. 농약 자기 만들 줄 모르잖아요. 비료 만들 줄 모르잖아요. 미생물 키울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 사 쓰게 되죠. 비용이 올라가죠. 그런 걸 자기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거죠. 그래서 자연의 신비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 먼 얘기가 아니고 자연의 신비 요거 그대로 우리가 밭에서 해내면은 농사가 성공하게 됩니다. 자연의 가장 신비한 게 일단 생명이 탄생을 해요. 돌하고 물하고 공기하고 햇빛 네 가지. 돌하고 물하고 햇빛하고 공기. 또 지수 화풍이죠. 네 가지가 딱 모이면은 갑자기 생명이 생겨요. 너무나도 신비롭죠. 생명이 생기는데 그다음에 생명이 순환과 균형을 따라서 이제 진행되면서 비옥해집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아까 말씀드린 자연의 원리를 가지고 왔을 때 농사가 어떤 모양을 지니게 되는가. 이게 이제 대략 한 네 가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뽑아봤는데 농사에 있어서는 첫째는 아까 순환을 말씀드렸잖아요. 양분의 순환이 아주 중요합니다. 양분의 순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흙에서 식물을 기르고 아니면 또 그 식물을 동물이 먹고 그러니까 흙에서 하여튼 동식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동식물은 흙이에요. 동식물은 흙에서 온 양분이에요. 그럼 그 동식물을 그대로 흙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이게 순환이죠. 흙에서 나온 거는 그대로 흙으로 돌려보낸다. 이게 순환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 같은데 이거 우리가 안 하고 있죠. 옛날 전통 농업들은 다 했는데 이거를 안 한 농업들, 이거를 무시한 농업들은 다 망했죠. 옛날에도 옛날 고대 문명 중에서도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날 막 문명이 사라지고 막 이래요. 전쟁도 없었는데 왜 사라졌지? 보면은 흙이 망가져서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농사를 양분을 순환 안 시키고 계속 양분을 뽑아내니까 더 이상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화학비료 같은 거는 이제 순환돼서 들어가는 양분이 아니죠. 외부에서 갖고 와서 넣잖아요. 화학비료 넣잖아요. 그럼 그 양분이 동식물로 가가지고 동식물을 우리가 먹고 배설물 다 버리잖아요. 처리시설로 가고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화학비료 들어오고 강과 바다로 나가고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냥 흘러서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흙은 점점 악화되죠. 양분의 순환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축 독합 작물과 동물을 같이 기른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균형 자연의 신비 균형에 해당합니다. 동물과 식물이 같이 균형을 이루어서 살아야 된다는 자연계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죠. 동물이 없이 식물만 있는 곳은 없습니다. 식물이 없이 동물은 아예 존재가 불가능하고 동식물을 같이 길러내서 적절한 비율로 식물이 생산해내는 거에 아주 그 최고 좋은 부분은 우리가 취해서 팔거나 먹고 남는 것들 부산물들은 동물한테 먹이고 그 동물들은 또 이제 그 거름을 만들어내죠. 다 밭으로 돌려보내고 동물도 죽으면 또 밭으로 가고 이렇게
동물과 식물을 같이 길러서 서로가 서로를 돕게 한다.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미생물을 사용하는데 그냥 아무 미생물이 아니고 그 지역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수만 년을 살아온 그런 미생물들을 사용하자. 이겁니다. 토착 미생물이죠. 토착에서 살아가는 야생의 복합적인 미생물. 토착이니까 외래가 아니고 야생이니까 공장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기업의 제품을 사다 쓰는 게 아니죠. 복합이니까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다 결합되어 있어요. 단일한 종이 아니라서 분리해내가지고 요 종만 확대 배양해서 쓴다 이게 아닌 거죠.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수백만 가지 종이 섞인 그 상태로 그냥 써보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돈이 안 들죠. 사다 쓰지 않잖아요. 돈 안 들고 효과 좋고 토착이니까 그 지역 환경에 적응된 미생물들이니까 그렇게 미생물들을 쓰자는 거랑 그다음에 풀을 활용하자. 풀 활용 부분은 이제 잡초의 문제인데 아주 어렵죠. 유기농에서 거의 뭐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잡초거든요. 잡초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제어도 하면서 활용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무조건 싸우겠다고 들면은 잡초는 굉장히 이기기 어렵습니다. 잡초가 자라나는 거는 100% 싸우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싸우더라도 어떻게 활용할까를 자꾸 생각하셔야지 일이 쉬워지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요즘에 그 제초제 안 들어가지고 그 라운드업 아시죠? 글리포세이트 뿌리고 이러면은 옛날에는 쫙 뿌리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안 죽어요. 그 식물들이 잡초들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미국의 그 슈퍼 위드라는 애가 생겨가지고 그 뭐 농도 몇백 배를 쳐도 안 죽어요. 또 씨앗은 막 수십만 개를 해갖고 확 퍼져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더 강한 제초제 만들어야죠. 그래서 실제로 또 만들었어요. 더 강한 거를. 디캄바라는 게 또 시중에 나와가지고 팔리고 있죠. 그럼 또 내성이 생기겠죠.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요? 또 더 강한 제초제 만들어야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게 제가 본 흙 중에서 정말 가장 좋은 흙 같아가지고 사진 찍었습니다. 이 흙이 너무나도 좋죠. 그러니까 딱 보기만 해도 어떤 느낌이 들어요. 푸슬푸슬푸슬하고 굉장히 만지면 가볍고 막 하늘하늘하고 이런 느낌 들죠. 흙은 막 가볍고 포들하고 이런 게 좋은 흙입니다. 여기 손 넣으면은 거의 구름에 손 넣듯이 쑥 하고 손이 들어가요. 그런 흙이 좋은 흙이에요. 좋은 흙은 부드럽다. 필기하시려면 필기하시고 부드럽고 그리고 공기가 많아요. 공기가 많기 때문에 또 부드러워요. 안에 공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부드럽고 가벼워요. 굉장히. 들어보면 돌멩이 들 땐 무겁지만 흙은 이렇게 한 줌 집으면 굉장히 가볍습니다. 좋은 흙이. 좋은 흙은 또 색깔이 이렇게 검어요.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좋은 흙이에요. 왜냐하면 검은색은 그 유기물의 색깔이거든요. 탄소의 색깔이 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탄소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토양에 들어가 있는 유기물이 많아지면 점점 검어져요. 흙이. 검은색 흙이 좋은 흙이고요. 이런 흙은 이렇게 만져보면 촉촉해요. 그리고 계속 촉촉해요. 늘 촉촉해요. 마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비가 막 흠뻑 막 물이 막 많이 와도 축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질질 흐르지가 않아요. 역시 그냥 촉촉해요. 마르지도 않고 너무 젖지도 않고 항상 적당하게 수분을 갖고 있어요. 작물이 자라기 최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뿌리가 여기서 뭐 여기까지 막 내려가 있는 거죠. 뿌리가 뭐 아무리 깊이 파도 뿌리가 계속 나와요. 이게 무슨 흙일까요, 이게? 이게 제가 여기서 포트코 키트라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무슨 흙일까요? 밭에서 찍은 것도 아니고 산에서 찍은 것도 아니고 이게 어디서 찍었냐면 말농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말농장. 그 한 켠에 말똥을 막 몇 년을 묵혀놓고 있거든요. 새로 된 말똥도 있고 아직 김 나오는 것도 있고 완전히 썩은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완전 분해가 됐잖아요. 그 마분이 완전 분해된 그 흙인데
흙이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농사를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르고 있는 그 밭, 흙 이렇게 만들면 게임 끝. 더 할 거 없어요. 흙만 완성되면 딴 거 다 부차적이에요. 이게 되면은 작물이 잘 자라거든요. 그러면은 뭐 농약 쓸 필요, 벌레 잡거나 병 오거나 이런 게 없어지니까, 거의 없어지니까. 마분인데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서양 분들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여기다가 그 옛날에 우리가 두엄이라고 불렀던 게 뭔지 아세요? 두엄? 두엄. 구비라고 했는데 구비, 외양간의 비료, 마곡간 비료 이렇게 말하는데 구비라는 게 거기 그 짐승들 기를 때 거기 밑에다가 짚을 잔뜩 깔아줬잖아요. 그러면 집 위에서 동물들이 똥오줌을 막 내고 나이스 한번 그래? 걸어주세요. 그래서 집 위에서 살면서 똥오줌을 막 싸고 그걸 막 밟고 막 이러면서 막 범벅이게 되잖아요. 그게 최고의 걸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짚이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컴포스팅을 할 때도 그린 투 브라운 레이시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질소질 얼마, 탄소질 얼마 섞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질소질 그 고영양의 그런 것만 갖고 퇴비를 만들면 안 좋고 거기다가 거친 거 좀 섞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친 거. 그 거친 거에 짚이 그 거친 거잖아요. 그런 걸 섞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네, 이게 이제 반대로 아주 안 좋은 땅은 이렇게 생겼죠. 아주 안 좋은 땅. 보시면 그 일단 색깔이 굉장히 밝고 곡괭이가 안 들어갈 정도로 딱딱하고 물이 스며들지가 않고 흙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흙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고 오늘은 그냥 일단 그냥 보시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흙이죠. 보기만 해도 느낌이 오고. 네, 이게 제가 필리핀 가서 찍은 사진인데 전부 다 물소들이 흘려놓은 그 소똥인데요. 이게 이렇게 순환돼 가지고 흙하고 섞여 들어가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 가보면 여기서 막 온갖 그 개미하고 벌레, 지렁이, 뭐 파리, 뭐 온갖 것